오늘 토요 랭킹쇼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 네 분과 출발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토요 랭킹쇼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랜 진통 끝에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직접 타결 소식을 전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미국이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을 했고요. 또 연간 200억 달러 투자 상한 캡을 씌웠습니다. 또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로 인하했고요. 반도체와 관련해서도 최혜국 대우를 받게 됐습니다. 자, 어제 전격 발표된 팩트시트 내용 저희가 한번 살펴봤는데 먼저 양측의 총평부터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박민영 대변인, 어제 팩트시트 몇 점 주시겠어요? 100점 만점에 30점 이상을 주기가 힘든 결과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30점이요?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단 첫 번째로 대미 투자 측면입니다. 우리가 2천억 달러를 현금으로 주겠다라고 한 건데요. 한국과 일본을 제외하고는 현금을 직접적으로 투자하라고 약속한 국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부로 했다라고 해서 이걸 잘했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예. 한미 FTA가 무력화된 점이 가장 뼈아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8월부터 관세 인하를 소급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도 끝내 관철시키지 못했고요. 또한 두 번째로 그래도 핵추진 잠수함이 성과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구축을 할 건지에 대해서 전혀 구체화된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평가할 부분이 없고 또 하나 복병이 있었습니다. 예. 저희가 전혀 전해 듣지 못했던 330억 달러의 방위비를 주겠다라고 한 점, 50조 가까이 되는 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정 부담을 어떻게 감당할 건지에 대해서 정부 관계자들이 좀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성춘 부의장. 예. 방금 박민영 대변인이 30점 줬거든요. 몇 점 주시겠어요? 30점 만점인 거죠? 그러니까 100점 만점. 예. 그러니까 이번 관세 팩트 시트는 이 상대평가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우리나라의 관계만 따질 것이 아니라 미국이 사실상 미국과 교역하는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의 협상과 비교했을 때 얼마 정도 되느냐를 평가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야당의 주장대로 저희가 30점이라면은 다른 나라들은 거의 빵점 수준의 관세 협상을 한 것이나 다름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대평가로서는 A+에 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절대평가 측면에서는 뭐 미국에게 훨씬 더 유리한 협상을 한 게 맞죠. 그럼 어쩔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유리한 협상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전 세계 모든 나라들과 교역 협상을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에게 이익이 많이 가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표현은 너무 박하다. 오히려 현장에서는 반도체 업체, 자동차 업체 다 기업들은 환영한다는 뜻을 표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제외하고는 다 국민들께서는 어느 정도 만족하는 성과가 전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패널들도 상반된 입장을 내놨는데요. 이 팩트시트 세부 내용에 대한 평가와 국회에서의 처리 방안 등을 두고 여야 대표들도 상반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한쪽은 성공적 협상이었다, 한쪽은 아니다, 백지 시트다 이렇게 주장한 건데요.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오로지 국익적 관점에서 뚝심 있게 이재명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을 잘 해주셨기 때문이다 생각합니다. 알맹이 없는 발표에 불과했습니다. 팩트시트가 아니라 백지 시트였습니다. 필요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을 해서 이행을 책임 있게 해나갈 수 있도록 국회 비준을 안 만든다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네, 여당에서는 필요한 법률을 제정하겠다면서 특별법도 언급을 했는데요. 야당의 생각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야당에서는요. 국회 비준이 외교 협상의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만큼 꼭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김건 국민의힘 의원도 국회 비준이 빠지는 건 국익을 해치는 일이다, 위헌 소지가 있다 이렇게까지 비판을 했습니다. 강 변호사님, 네. 이 비준 문제가 향후에 또 다른 정쟁 문제로 번지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나오거든요. 이거는 정쟁을 넘어서서 지금 정부와 그리고 여당에서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헌법 60조에서는요.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대해서는 국회의 비준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조약이 아니라 현재로서는 MOU의 형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비준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단군 이래 외국에게 이러한 형태의 재정적인 부담을 받게 되는 것은 처음이지 않겠습니까? 예. 이것을 계속 말장난처럼 이런 형태로 돌리고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번에 어제 팩트시트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있다라는 것,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결국에는 국회에서 비준을 받으려면은 국민들에게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인데 국민들께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셨을 때 실망하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는 이러한 것이 비준을 받아야 되는 조약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으면 도대체 무엇이 비준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네, 방금 비준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 최 교수님 의견도 좀 궁금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국회 비준은 조약 같은 걸 할 때 예를 들면 양국이 외교 간에 조약을 만들거나 이러면 하죠. 그럼 필요하고요. 그러나 이제 협상의 내용이잖아요. 특히 트럼프의 이 성향을 보면 언제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MOU를 맺어가지고 이대로 우리는 추진해 나가겠지만 트럼프가 또 중간에 무슨 행동을 할지 아무도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예. 그런 상황, 이게 조약이 아니고 협상으로 MOU 형태로 맺어지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비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만약에 트럼프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없을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 입장을 바꿔가지고 또 딴 얘기를 또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만 국회 비준을 받으면 우리는 또 그걸 다 이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좀 유동적으로 우리가 협정을 잘 이행하도록 압박을 가하고 또 우리 입장을 전달해야 되겠지만 이걸 비준을 받아놓으면 우리는 또 다 지켜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좀 유연성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협상을 잘 지키는 쪽으로 양국 간의 신뢰를 쌓아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제 직접 팩트시트를 발표한 이 대통령인데요. 20분간 국익이라는 단어를 12번 언급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버티는 게 가장 힘들었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아주 미세한 분야까지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 우리가 가진 유일한 힘은 버티는 겁니다. 상대의 요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손실을 최소화해야 되는 그런 일종의 비자발적 협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그게 가장 힘들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린 것은 우리의 유일한 힘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한 불가피하고도 유일한 조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손실을 막기 위한 비자발적 협상인 만큼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고 우린 버티는 게 무기였다, 이렇게 소회를 전한 건데요. 전면에서 협상을 이끌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터프가이라고 불렀던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요, 이런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 관세 협상 전반의 불공정성을 언급한 건데요. 자, 여기 내용 중에 공정한 내용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느냐, 상식적으로 우리가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파트너였던 미국의 상무부 러트닉 장관에 대해선 다혈질인 것 같다라고 하면서도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볼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철저한 애국자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박미영 대변인, 네. 김정관 산업장관이 터프가이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 그만큼 협상이 쉽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뭐 그렇죠. 사실 저희가 원해서 한 협상이지 않았던 것도 맞고 미국 측에서 무리한 요구를 해왔다라고 하는 점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이 아직 팩트시트가 나온 거죠. 합의문이 완결성 있게 종결된 건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상대 협상 파트너에 대해서 조금은 과도한 비판을 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조금은 들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어려운 협상을 만들어낸 것이 이번 정권이었다라고 저는 생각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때 미 백악관에서는 한국과 같은 동맹국들을 최우선 협상 대상으로 상정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예. 당시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위시한 2+2 협상단에서 1,000억 달러 규모로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잠정적인 결론을 도출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때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했던 것들이 협상은 차기 정부 몫이라고 하는 발목 잡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이 실기하게 된 것에 야당 시절 민주당의 후과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로만 힘들다라고 하소연을 할 것이 아니라 과거 자신들이 야당 시절에 했던 그런 후과들에 대해서도 좀 반성을 하고 지금 결과 이후에 기업들이 받게 될 부담을 최대한 경감시켜주기 위한 이런 국내 정치상의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라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려웠던 협상은 맞는데 이 정부가 더 어렵게 만들었다, 이런 해석까지 해주셨습니다.